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피로와 무기력증 원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불균형일 때 나타나는 4가지 신체적 증상과 4대 극복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로와 무기력증,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저의 최근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이 들어오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대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 4가지 신체적 변화를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신체 대사의 변화를 이렇게 초래하고 이거는 신체 변화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비만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소비되지 않은 에너지는 우리 몸의 유용한 에너지 대사 창고보다는 주로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지방이 그만큼 쌓이기가 편하고 문턱이 낮다는 거죠. 지방세포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비만이 되죠. 주로 복부 쪽에 비만이 되게 됩니다. 자, 신체에 들어오는 칼로리를 적절히 소비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에너지 과잉이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지방세포는 300배, 400배까지 클 수가 있죠.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이 피로하고 무기력증이 있는 이유가 일맥상통하게 되죠. 이런 이유와. 두 번째, 부종입니다. 부종. 몸이 붓는 거죠. 세포 외액에 수분이 필요 이상 쌓이는 현상으로, 이것은 신체 수분 균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체 수분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체 안에 이제 세포 안에 잡아 놓아야 되는 수분이 세포 안에 당기지 못하고 세포막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밖으로 빠져나간 수분이 다시 흡수가 되지 못하면서 세포 외 간질에 필요 이상의 수분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발목이 붓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장이나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만이나 부종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체 변화. 당연한 결과죠. 근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서히 근육이 감소하는 거죠. 에너지가 세포 내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육 세포 내 에너지 활용의 비효율성이 근육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근력 악화,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 안에 이제 에너지가 잘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근육량도 줄어들고 근력도 덩달아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증상은 뭘까요? 바로 현기증 및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자, 현기증의 증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기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대사의 문제는 심혈관계도 영향을 미쳐 혈액순환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일상적인 현기증이나 머리가 탁 빈 느낌, 그리고 일었을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을 우리 몸에 잘 돌리는 것도 알고 보면 심장 기능이 꼭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극복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혈당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피로나 무기력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혈당 수준의 하락,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가용 혈당이 부족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인 저혈당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장시간 우리가 조금 일을 많이 하거나 지속되는 격렬한 운동할 때 이 저혈당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근육 안에 에너지를 넣어줄 이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우리 내구성, 운동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포당을 주된 에너지로서는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인지 능력의 저하라든지 판단력의 저하, 그 다음에 극심한 중심성 피로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혈당 증상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색깔이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당의 저장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이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주십시오. 거꾸로 식사법은 탄수화물의 수준을 줄이는 동시에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섭취를 정상화시키면서 인슐린 기능을 원활하게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상화 시켜야 될 것, 바로 체중 정상화입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을 무조건 걸어주십시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면 힘들죠. 직장에 가깝다면 걸어서 출퇴근하시고, 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면 30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내려서 걸으십시오. 뭐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뭐 지하철로도 한 역, 두 역 정도 내려서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가는 동안 본인의 활동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지방을 줄이는 대신에 근육량 증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지방도 줄어들지만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사 정상화입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는 여러 가지 대사 부산물이 축적될 수가 있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근육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생산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H 플러스 이온의 증가로 인해서 산증이 발생하게 되면 근육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힘의 유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나 활성산소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 또한 뇌기능과 근육의 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사산물들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는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가 또 소변 유기산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를 해보면 역시 만성적인 피로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 에너지 대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에너지 대사가 다음 정도로 못 가다 보니까 중요한 산물들이 소변에서 많이 이렇게 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셔주십시오. 색깔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종류별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서 우리 몸의 항산화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쌓이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는 항산화효소인 글루타치온이 수월하게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프 명심하셔서 여기 있는 음식들을 풍부하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될 것은 바로 순환 정상화입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앉거나 섰을 때 발목 스트레칭에 집중해 주십시오. 앉아있을 때는 발끝을 쭉 뻗어서 당기고 뻗고 당기고 해주시고요. 서서 이제 계실 때도 이렇게 까치발로 쓴다든지 발 앞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든지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턴날 때마다 손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목 스트레칭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자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몇십 초씩이라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 정상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8잔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로와 무기력증의 원인이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불균형일 때 나타나는 4가지 신체 증상과 4대 극복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기력증과 피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느냐, 피로와 무기력증의 노예가 되느냐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피로, 무기력증 잘 극복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